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적 상상력을 통한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곧 다시 학교에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부득이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으로 인해 3주간 원격 수업으로 운영이 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2학기에도 여러분들의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반별로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학년 2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이 학습방의 카카오 채팅방에 입장해 주었는데요. A반, B반, C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미처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 공지 글에 게시되어 있는 주소를 참고하여 카카오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온라인 클래스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침에 따라서 2학기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인증샷을 보내주어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내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자료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특별 학습 노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모두 잘 해결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해결해 보았는지, 얼마나 이 자료들과 친해졌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세분화하였고 더 확대시켜서 한눈에 보기 좋도록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요 식량 작물에 해당하는 쌀과 밀 그리고 옥수수의 각각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어느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1순위 국가에서부터 5순위 국가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쌀을 수출하는 양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생산량이 2순위로 나타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인도는 생산량도 많고 수출량도 많은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은데 그만큼 이 쌀이라는 식량 자원을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많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5개의 국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밀의 생산량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약 17.3%로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순위가 나타나고 있고 2위도 인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생산량과 밀 생산량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 국가의 이름만 보고 어느 주요 식량 작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번째 순위 국가의
오는 이 자리에 어떤 국가가 오는지를 가지고 가늠할 수가 있겠죠. 쌀이나 옥수수에 비해서 추위에 견디는 정도,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바로 밀입니다. 추운 정도를 견뎌내는 것이 가장 강한 밀은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 위치한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의 수출량을 한번 보시면 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그만큼 대륙의 범위도 넓고 기계화가,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한 밀을 수출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순위 국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같은 이유로 넓은 대지와 밀을 키우기 적절한 자연 환경을 이용을 해서 기계화 상업화된 밀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각 1순위는 미국, 2순위는 캐나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의 수출량의 세 번째 국가가 프랑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수수를 한번 볼까요? 옥수수는 가장 많은 생산량이 나타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옥수수를 먹기도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넓은 대륙을 활용하여 중국도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옥수수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순서를 나타내고 있지만 옥수수 수출량은 브라질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자료만 보고 이것은 어떤 식량 작물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어떤 식량 작물의 생산량을 나타낸 것인지 수출량을 나타낸 것인지를 가늠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자료 2번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이 자료 2번의 두 개의 지도는 세계 3대 식량 작물의 생산 비중을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 것인데요. 세계 3대 식량 작물이니까 당연히 이 작물에는 쌀과 밀과 옥수수가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A와 B와 C는 쌀과 밀과 옥수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장 쉽게는 첫 번째로 1위 국가를 기준으로 작물을 유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1순위 국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작물이 아까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봤던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아래 순위, 차순위로 나타나는 국가가 어디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와 C가 각각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2번은 생산 비중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니까 중국을 먼저 보면 중국은 A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A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네요. 미국이 가장 많이 1순위로 나타나고 있고 A가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가는 남반도에 있는, 남구에 있는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미국이고 2순위가 중국이고 3순위가 브라질인 이 작물은 바로 그렇죠.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B를 한번 볼까요? B 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 인도이네요.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방글라데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베트남이 생산되고 있는 이 작물은 바로 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C는 당연히 밀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C는 밀인데 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러시아, 4위가 미국, 마지막 5위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서를 매겨본 자료가 바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지도에 해당하는데요. 가와 나와 다가 각각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가를 먼저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이 동그라미 1번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순위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3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3위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3위는 여기 인도네시아에 해당하겠습니다. 4위가 여기 방글라데시가 되겠고요. 5위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순위로 매겨져 있는 이 가는 바로 그렇죠. 쌀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바꿔서 네모에 해당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모 1번 한번 찾아볼까요? 네모 1번의 1순위는 여기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1등. 그리고 2순위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 어디 있을까요? 2순위가 역시 인도로 나타나고 있네요. 3순위 한번 찾아볼까요? 3순위가 여기 러시아에 해당하고 4순위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4순위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5순위는 캐나다. 6순위가 프랑스가 되겠네요. 이 네모에 해당하는 자료는 바로 그렇죠. 밀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 작물은 바로 옥수수에 해당하는데요. 위의 자료를 해결한 것과 같이 1번부터 찾아보시면 1번이 1순위가 여기 미국에 있고요. 2순위는 중국, 3순위는 브라질, 4순위 아르헨티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더하여 4순위와 5순위까지 그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두 번째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료 3번의 경우는 대륙별로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 비중을 물어보고 있는 자료인데요. 대륙별로 보았을 때 각각 생산량이 많이 나타나는 대륙에 해당하는 작물이 무엇인지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하다 보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여기가 해당하는 부분이 아시아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요렇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보면 A 자료의 경우는 아시아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조금 생산이 되고 있으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 작물로 아시아에서 생산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 자료는 중국 그리고 인도가 속한 아시아이면서 반대로 오세아니아 또는 유럽의 생산량이 많지 않은 이 작물은 바로 쌀이 되겠습니다. B를 한번 보면 B는 역시 아시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33.4%의 생산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아메리카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여기 오세아니아에서도 3.2%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 이 작물은 그렇죠. 바로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유럽에서는 어떤 국가가 있었나요? 프랑스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B 작물은 바로 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C는 옥수수인데요. C의 자료를 보시면 아메리카에서 54% 정도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세아니아에서는 거의 생산량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 C 자료는 옥수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자료 4번과 같이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 4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자료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자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자료 1번처럼 순서를 나열했던 것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산량을 물어보는 자료가 되겠고요. 가의 생산 국가를 일단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를 먼저 보시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만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작물에 해당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가는 쌀이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를 먼저 확인하면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있네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인도, 미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생산이 되어지는 이 작물은 그렇죠. 바로 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가와 나를 찾았으니 다는 쉽게
옥수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를 보시면 되겠죠. 옥수수,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 그리고 중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국가만 보더라도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어떤 식량 자원에 해당하는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5번은 주요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 주요 가축에 대해서도 소와 양과 돼지로 구분을 하여 자료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시된 자료로서요. 소가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 그리고 두 번째 인도, 3위 중국, 4위 미국, 5위가 에티오피아가 되겠고요. 양이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돼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 3위가 브라질인데요. 이 가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념을 해야 할 것은 각각의 가축을 기르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 가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 종교인데요. 우리가 1학기 때 함께 종교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죠? 바로 소를 먹지 않는 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소를 기르고 양도 기르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이 어느 동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로서 인도는 신성시하게 생각하는 소를 먹지 않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도는 소를 먹지 않지만 많이 기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가축과 많이 기르고 있는 사육 두수를 두 가지를 다르게 구분을 하여서 기억해 두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헷갈리게 안내를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가축 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자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6번을 해결하는 것은 자료 5번을 토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활용되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는 이 국가가 브라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가와 나는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단 가와 나는 인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중에 하나이다 라고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A와 C는 주요 가축에 해당하는 소와 양과 돼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조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브라질을 통해서 A와 B와 C가 어떤 가축에 해당하는지 한번
유추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브라질에서 79.3%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축은 바로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는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가 어떤 국가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A와 B와 C의 비중을 보면 되는데 A는 소였고 이 국가는 B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소 다음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이 바로 B였는데요. 브라질에서 또 많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가축이 바로 여기 돼지입니다. 그래서 B가 돼지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자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 국가는 돼지를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국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가 돼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C가 양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와 나가 각각 어떤 국가에 해당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가 국가는 돼지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양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돼지도 많이 기르고 양도 많이 기르는 이 국가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중에 중국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양과 소의 사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돼지 사육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돼지의 사육 두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료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었는데요. 드디어 세계지리답게 여러 국가의 이름도 나오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여러 국가들이 각각 어떤 식량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주요 가축 중에 어떤 가축들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광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